안녕하세요. 범블한 복덕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이대로 가다가는 그냥 완전히 지금까지 지켜온 방어벽이 무너질 것 같은 위기감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리스크는 바로 진정되지 않는 물가지표인데, 미국이 이런 고민에 지금 휩싸여 있습니다. 파월에 아주 젠틀하게 보였던 키워드들은 정말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온 물가지수 보고 슬며시 꼬리를 감추고 있는 건데, 새벽에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공개가 됐는데, 이건 엊그제 발표한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보다 훨씬 예상치를 웃도는 수준의 지표를 내놨다고 볼 수가 있죠. CPI도 시장 예상치를 넘어가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 미 연준이 오매불망 바라는 2%대 물가 착륙 지점은 지금 완전히 난기류를 만난 겁니다. 터뷸런스가 갑자기 몰아닥치면서 비행기가 흔들거리고 있는데, 이러다 다 죽겠다는 위기감이 쏙쏙 올라오고 있죠. 2월 PPI가 공개가 됐는데 전월 대비 0.6% 정도, 전년 대비 1.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늘 시장 예상치라는 기준점이 있는데, 시장 예상치는 각각 0.3% 그리고 1.1%, 그 허들을 훌쩍 넘어가는 모습을 보이니 당황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상반기 기준금리 6월에 인하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예상은 그냥 물거품이 되는 거고, 파월은 서둘러 기준금리 인하 쪽으로는 더 이상 밀어붙이지 못하겠죠. 분위기가 이 정도인데 절체절명의 상황을 맞이한 겁니다. 오히려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해야 할 판입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가격 변동성이 높은 에너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PI도 전월 대비 0.3% 정도, 그리고 전년 대비 2% 정도 올라서 여기도 예상치를 넘어서게 된 건데, 블룸버그 통신도 서둘러 논평을 내면서 어떤 결론을 내리기에는 이르지만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 속에서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만 쳐다봐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미국이 경제가 호황이다, 수요가 엄청난 추격세를 기록하면서 소비 부분이 굉장히 왕성한 식욕을 가지고 시장이라는 식탁 위에 차려진 것들을 먹어치우고 있는데, 이러니 당연히 물가가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장기적으로는 미국 경제가 지금은 좋지만 향후 올해 하반기쯤에 다시 경제 자체가 재정적자 누적으로 인한 리스크를 계속해서 키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호황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 이렇게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황에서 역으로 경제가 하향세로 접어들게 된다면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을 받아들여야 하는 분위기입니다. 당연히 물가가 잡히지 않으면 미국 국채금리가 뛰게 돼 있죠. 미국 국채금리는 장단기 모두 4달러를 넘어선 지 오래됐고, 특히 한국에게 제일 금리적인 자극 요소가 될 수 있는 미국 국채 10년물은 4달러 중반까지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채금리가 강하게 치고 올라간다는 건 다른 여타의 미국 국채금리에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금융권 금리는 다시 화염방사기 수준으로 타오를 수밖에 없는 건데, 나스닥 역시도 한창 그렇게 파월의 꼼멘트에 환호하다가 실질 물가지표가 예상치를 계속해서 넘어가 버리면서 다소 주저앉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차피 미국은 시가총액의 기록을 쓰고 있는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거고, 워낙 미국 증시가 기준금리와는 이제 별개의 길을 가고 있는 터라 파월이 금리 인하에 대한 비둘기적인 발언은 적극적으로 증시에 새기고, 아니면 물가지수가 그리 썩 탐탁치 않게 나와도 하루 이틀 영향받다가 다시 엑셀 세게 밟고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그냥 마이웨이를 갈 공산이 아주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 한국 상황에선 금리가 아주 중요한 부분일 수밖에 없고, 부동산 시장이 금리 분위기에 왔다리 갔다리 하는 모습 보였는데, 이제 수요가 말라가는 바람에 수요 손절이 앞으로 집값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최대 변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금리가 완화돼도 집값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은 없다는 얘기로 바꿀 수가 있고요. 근데 금리가 완화될 수 있다는 전제는 다시 역으로 강화 쪽으로 기울어가는 반대 궤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선 이게 지금 천문학적인 가계부채를 떠안고 있는 한국 상황으로선 만만치가 않다는 얘기죠. 특히 어제 발표한 한국은행 통화정책 신용보고서에 따르면 2월 가계부채가 전달보다 2조 원이 이 와중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1100조 3천억에 육박하고 있어요. 2021년 1100조를 돌파한 뒤에 3년 만에 1100조 원의 경기를 넘어선 거죠. 이 중심에는 역시 주담대가 견인차 역할을 한 거고,
2월 주담대는 전월보다 4조 7천억이 증가 추세, 860조 원을 찍고 있습니다. 12개월 연속적인 오름세로 가고 있다는 아주 분명한 지표인데, 이게 심각한 게 지금 뭐 금리가 심상치가 않잖아요. 미국발 고금리 기준은 오히려 기준금리 인하라는 이정표를 이제 완전히 지워버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국내 부채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상황에선 죄다 이런 부채가 금리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시한폭탄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그렇게 그냥 얼마나 걸었을까, 만보기 역할을 했던 애가 갑자기 뭐 시뻘건 시한폭탄 타이머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장착을 했는데 몸에 붙이고 다닐 정도로 아주 친밀하게 대출 자금을 일으켰고, 그걸 꾸준히 갚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금리 심박수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뻘겋게 달아오르는 시한폭탄 타이머, 이자가 장난이 아니게 올라버리게 될 수 있는 상황을 그대로 맞이하게 된다면 이렇게 1100조 3천억에 해당하는 부채는 죄다 부실이 되어버릴 수 있는 크리스마스 축복이 아니라 크리스마스 악몽이 재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올 연말이 가장 극악의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상반기 금리 인하 빗장이 벗겨지고 하반기 본격 집값이 다시 반등할 거라는 모든 기대감은 그냥 완전히 빠개지는 프레임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2024년은 역대 집값의 최악의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는 흐름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은행으로서는 뭐 이걸 대비해야 해서 일단 역풍이라 할 수 있는 역마진, 대출은 많이 내줬는데 이게 수익으로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자산 건전성을 해칠 수 있는 부실로 바뀌게 되면 아무리 대손 충당금 남한산성처럼 쌓아놔봐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 자금 조달 비용 상승분 미리 선수쳐야 하는데 최근 모든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가 오르는 추세로 가고 있죠. 대환대출 플랫폼 나오면서 서로 엄청난 무한 경쟁 속에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갔던 경쟁이 이제 뭐 빠져나와야 할 그런 어떤 수순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선심성 저리의 상품만 팔 수 없잖아. 초기 경쟁력 가지고 장사할 것도 아니고 이제 뭐 그것도 부담이 될 텐데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 다시 퇴로를 구축하면서 대환대출 선점의 치열한 경쟁이 조금씩 누그러들면서 은행들도 본래의 금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카카오, K뱅크 금리 하단을 3.59, 3.76까지 높이고 있고 그렇게 만만하게 보이던 인터넷뱅크마저도 금리를 높이고 있다는 얘기죠. 시중은행은 뭐 말할 것도 없어. 국민, 신한도 금리 하단을 3% 후반까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금융채 기준금리가 저공 비행을 하고 있어서 이런 금리 유연성이 가능할 수 있었는데 당장 뭐 미국 쪽 상황이 심각하고 국채금리 오르면서 은행채를 당연히 직격하게 될 건데 조달금리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여지 충분하죠. 그러니 주담대 금리 야금야금 올리는 겁니다. 그냥 우리나라 부채 문제만 보면 이렇게 은행의 움직임과 동시에 아찔한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부실로 바뀔 수 있는 가계부채를 태산처럼 떠안고 지금까지 왔는지 신기할 정도죠. 이게 이젠 뭐 거의 한계 상황에 직면을 한 것 같고 지금 이 상황에서 미국은 다시 공세적인 금리 폭격 준비하는 것으로 보이고 앨런 미국 재무장관도 역시도 금리가 예전 수준으로 돌아갈 가능성 없다라고 못을 박으면서 백악관 역시도 국채 평균 금리가 1년 전 예상보다 향후 3년은 뚜렷하게 오를 것이라는 메시지까지 내놓은 거 보면 절대로 미국은 기준금리 인하할 생각 추호도 없다. 아니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올해 금리 인하는 꿈도 꾸지 마라. 그만큼 2024년은 다음 달 4월을 분기점으로 한국 부동산의 새로운 전환점 분명히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가되 거의 뭐 극강의 모습 보일 가능성 많죠. 집값이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이전 부동산 사이클상의 예견이라면 이젠 부동산 사이클상의 움직임은 그냥 고리타분한 기계적인 분석 프레임에 지나지 않습니다. 완전히 세상이 바뀌었는데 그렇게 집값의 견조함을 유지해줬던 금리는 지금처럼 고금리가 2년 가까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유지된 적이 기본적으로 없었고 이게 가장 큰 부동산 사이클상의 궤적을 파괴한 원인 제공자죠.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라는 점에선 부동산 수요는 더 이상 공급이 늘어도 이걸 떠받쳐주는 선호도가 완전히 사라져버렸다는 것. 변질된 한국 자산시장의 샘플인 부동산이 중국 시장처럼 거의 한 곳에 몰려있는 밸런스를 잃어버린 자산시장의 붕괴를 가져오는 상황에선 인구도 세계 1위 감소율을 보이면서 1인 가구가 5년 후에는 거의 모든 세대 중에 가장 독보적인 반열에 오를 만큼 완전 한국 자체의 인구 성향이 변해버린 것. 이거 부동산 사이클상에서 볼 수 없었던 두 번째 요인이죠. 그러니 이런 원투 펀치를 아주 세게 두들겨 맞고 있는 상황에서 이전의 사이클을 논한다는 것, 그러니까 집값은 결코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전망은 너무 이전에
부동산 프레임 안에 갇힌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은 상수가 아니라 변수가 존재감을 드러내는 상황이죠. 그 변수의 중심축에 있는 또 하나의 축, 바로 한국은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절대로 이별할 수 없어. 죽어도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함께 가야 하는 너는 내 운명인데, 이게 지금 다른 나라와는 완전히 결이 다른 부동산 시장의 자본 리스크라 할 수 있는데, 아니 자기 자본 10%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 게다가 이걸 선심성으로 금융권은 자금을 갖다 퍼줬고, 어제 국토부 장관이 이 부분을 꼬집었죠. 금융회사는 돈다발 갖고 안기고 모든 리스크 다 건설사에 떠넘기고 브릿지론에서 고금리 이자로 수수료까지 다 받아가는 구조상에선 건설사가 절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다. 결국 둘이 같이 살아남아야 한다는 명제인데, 결국 한쪽이 죽으면 다른 쪽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선 금융권의 책임 분담이 필요하다는 얘기까지 꺼냈습니다. 그러나 뭐 건설사도 너무 욕심이 과했죠. 그렇게 빈약한 자본으로 사업 하나만 믿고 밀어붙인 결과, 이거 뭐 죄다 수분양자가 이렇게 부풀려진 분양가 안고 간 건데, 이게 지금 너무 가격 자체가 예상 범위를 뛰어넘어가니까 분양이 빠개지기 시작을 한 거고, 물론 뭐 금리가 전반적으로 높아진 이유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깃발 꽂으면 장사는 완판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금리 상황이 올 줄은 꿈도 못 꿨을 겁니다. 아무튼 국내 PF 문제는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결국 터질 건 터지도록 놔둬야 한다는 수순으로 가게 될 건데, 4월이 정점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17개 건설사가 줄도산할 거라는 찌라시가 돌 정도로 엄청난 법정관리 신청세도가 밀려올 거라고 보는데, 국토부 장관이 금융권에 이런 멘트를 한 것도 지금 자금적인 위기를 겪고 그냥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건설사들이 줄을 서고 있기 때문에 나온 말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 당연히 올라간다 무슨 뭐 주술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집값이 꽃가마 타기를 간절히 바랬던 매도세는 3월 15일 8만 3천 건을 찍고 있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이번 주는 그냥 완전히 말달리기죠. 이거 이제 분위기가 쎄하게 돌아간다는 거 눈치 깠습니다. 그냥 막 쏟아내고 있는 상황인데, 다음 주가 더 폭증할 수도 있는 증가세로 갈 수가 있겠고요. 7만 9천 건에서 불과 3월 11일 4일 전이 7만 건 수준이었는데 4천 채가 더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다음 달부터는 정말 던지는 가격들 속출할 수 있겠어요. 일단 정책적인 규제 완화 카드 거의 없습니다. 매매 시장을 자극할 만한 요소가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 심리는 미국 금리 분위기와 함께 완전히 무너져 내릴 가능성 높다. 지금 압구정, 목동, 여의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한다는 논의도 되고 있는데, 이게 마지막 카드일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강남 쪽 아파트값이 다시 슬쩍 꼬리를 들고 있는 상황에선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튼 깜짝 카드가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러나 아무리 이렇게 여기 거래를 트기 위해서 토호제를 푼다 해도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지적인 투기 가능성이 워낙 많은 곳이라 마지막 규제 해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기는 할 것으로 보이나, 집값이 다시 한번 뛰어오를 가능성도 있는 특수한 지역이라서 그냥 묻어둘 가능성도 보이네요. 아무튼 다음 달 4월은 뭔가 벌어지기는 확실하게 벌어질 수 있는 분기점이 될 만한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역시 미국은 예상을 벗어나지 않죠. 그만큼 주도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물가지표, 불확실성에 대해선 엄정 대응. 백악관도 향후 금리 부분을 언급한 것처럼 이건 그냥 경제전쟁입니다. 금리라는 절대반지 끼고 있는 미국으로선 적절한 컨트롤이 있는 거지 피봇, 방향 전환은 없는 겁니다. 괜시리 한국 부동산만 모든 부채가 시한폭탄으로 바뀔 수 있는 고금리 위험에 계속 노출되어 있는 게 바로 지금의 위기 상황입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독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